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01회부터 105회까지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중에서 분계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회 1번. 한라기계로부터 기계장치를 발급받았는데 전자세무계에서 발급받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자, 일단은 유형이 50일 매입이 되겠죠.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당사는 설비자산 취득을 위해서 1월 30일에 정부로부터 상환 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 5천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로 수령하였대요. 자, 일단 해볼게요. 자, 거래처는 한라기계 되겠고요. 차변에 일단 기계장치를 취득을 했죠. 기계장치 얼마냐면은 6천만 원을 취득했는데, 자, 일단은 보통 예금으로 6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자, 부가세도 인식을 해야 되겠죠. 부가세 600만 원. 보통 예금이 6,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국고보조금을 수령했죠. 보통 예금에 국고보조금을 5천만 원을 수령했고요. 그 다음에 자, 상환 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얘를 기계장치 어떻게 해요? 기계장치를 차감하는 계정으로 5천만 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 상각을 하게 되면 이 국고보조금 기장치만큼 상각비를 조정해주는 분계를 나중에 해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개인 소비자에게 제품 10대를 판매했대요. 대금은 현금으로 수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22 현금 과세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않는 관계로 돈 금액에 대해서 국세청 지점 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래처 입력을 생략하라고 되어 있고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거래처는 없죠. 거래처 입력 생략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분계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보다 우리가 현금 또는 보통 예금을 지급하거나 받은 거 먼저 써주시면 좀 분계가 쉽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수령했죠. 330만 원. 얘는 제품 판 거니까 제품 매출 300만 원.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30만 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당사와 김부자 씨가 체결한 자본 투자 계약의 약정이래요. 자본 투자니까 자본 거래가 있겠구나. 감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보통 예금으로 자본 납입을 받았습니다. 자, 신주 인수 대금이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신주 교부와 증자 등기를 완료하였다. 자, 요거는 실무상 신주 교부랑 증자 등기가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문제의 가정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투자 계약서의 일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발행할 주식이 자 100만 주고요. 그 다음에 액면가가 500원인데 금해의 신주 발행 내역 봤더니 신주의 종료수가 기명식으로 만주가 발행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자본금은 얼마 늘어요? 만주 곱하기 500원에서 500만 원이 늘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으로 얼마 받았어요? 3천만 원 받았죠? 자, 분계 쉬우려면 처음에 돈 받은 것부터 하면 됩니다. 보통 예금으로 3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본금이 500만 원 늘어났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 되겠죠? 얘가 2,500만 원을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12월 20일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매도 가능 증권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처분했대요.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단 2021년 12월 31일 기말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지금 우리는
2022년 기준으로 전표를 입력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취득원가가 1,500인데 처분한 게 얼마예요? 1,700.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일단은 내가 돈 들어온 것부터 하면 쉽다 그랬죠? 보통예금 1,700. 그 다음에 자, 1,500에 산 거 1,700에 팔았죠? 그럼 얼마 남았어요? 처분 이익이 200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매도하는 증권의 장부가액은 어떤 거냐면 이거입니다. 이때 공정가치를 평가했기 때문에 장부금액. 그럼 이때 기준으로 2021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어떤 전배가 터지냐면 여기 평가이익이겠죠? 자, 이렇게 입력이 돼 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처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처분하면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로 분개를 하면 됩니다. 이걸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냐면은 역분개. 그쵸? 역분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매도가능 증권 평가이익 있는 거를 어떻게 해요? 얘는 자본 계정이죠. 기억나시나요? 매도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 누계이익이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을 400만 원 없애주시고요. 장부금액 없애주시면 되겠죠? (1,900) 이렇게 없애주시면은 차대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2회 가보겠습니다. 당사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 중고자동차 매매상으로부터 경차를 매입하고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자, 경차이기 때문에 경차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맞으면은 뭐예요? 불공. 아니면은 공제가 가능하다. 불공인 거 뭐죠? 1000cc 기준이죠. 그리고 9인승 아래인 거. 그 9인승 이상이어야 9인승 아래인 거.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뭐예요? 경차랑 9인승 이상인 카니발 같은 것들 있죠? 요런 것들은 공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요. 레이는 경차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공제인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57 카드 과세로 공제가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차량 운반고 350만 원, 부가세 대급금 35만 원, 대변인은 미지급금. 중요한 것보다 얘는 카드사로 해야 되죠. 그래서 국민카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385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깔끔하게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배당하기로 했어요. 배당은 주식 배당이 있고 현금 배당이 있죠.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가 있다 없다? 현금 회계 처리가 있다 없다? 네, 요거 답변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일단은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은 전부 다 회계 처리가 있죠. 주식 배당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내가 배당을 실시하기로 한 거고요. 배당을 받는 입장에서 주식 배당을 받게 되면은 이때는 회계 처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한번 언급을 드렸던 거고요. 해볼게요.
자, 내가 배당을 준 거기 때문에 어떻게 줬냐면은, 자, 주지종에서 아래 같이 배당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다른 말이 없으면 얘는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익잉여금으로 우리가 배당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법에 보시면요. 상법상 배당은요. 이익잉여금 처분하는 배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상으로 우리가 배당할 수 있는 자본이익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배당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를 배당하게 되면은 문제에서 언급해 줄 겁니다. 그래서 말이 없으면은 무조건 이익잉여금으로 배당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심화반 들으신 분들은 자본이익금 배당할 때 위제 배당 같은 것도 같이 배우죠. 그렇죠? 근데 일단은 분기에서 나올 때는 일반적으로 이익잉여금으로 배당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잉여금으로 일단은 배당을 하는 건데요. 얼마 하냐면은 현금 배당은 어떻게 해요? 요거. 그쵸? 요거 적립하죠. 현금 배당 같은 경우는. 주식 배당은 이거 없습니다. 현금 배당은 언제까지?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10% 적립하는 게 법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얼마큼 적립하는 거예요? 3천만 원에 10%니까 300만 원 적립하는 거죠.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은 총 얼마? 8,300만 원이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현금 배당하는 거는 실제로 현금 주는 거니까 미지급 배당금 얼마? 3천. 주식 배당은요, 어떻게 했어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하죠. 얼마냐면 5천만 원. 그리고 이익잉여금 적립하는 거 이익 준비금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얼마냐면은 3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어려운 문제들을 별표를 한번 쳐볼게요. 요거 좀 어려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3번 보겠습니다. 제일투자에서 차입한 장기 차입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해서 3천만 원은 보통량으로 바로 상환했대요. 4천만 원은 주식으로 출자 전환, 시가의 주식으로 출자 전환을 했고요. 잔해 3천만 원은 채무 면제 이익했대요. 자, 동일자의 출자 전환을 위해서 보통주 6천주, 액면가액 5천원을 발행해서 교부하고 자본 증자 등기를 마쳤다. 요거도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일단 해볼게요. 자, 일단은 내가 먼저 없어진 게 뭐냐면 장기 차입금이 1억 사라졌네요. 거래처 적어줘야 되죠. 자, 일단은 3천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바로 상환. 자, 그 다음에 채무 면제받은 거 이거부터 해볼게요. 채무 면제 이익 얼마냐면은 3천만 원. 자, 나머지 4천만 원은 우리가 주식을 발행했는데, 자, 보통주가 얼마냐면은 액면가액이 5천만 원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액면 5천만 원, 5천 원입니다. 자, 그래서 자, 4천 원은 이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가가 얼마냐면은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가 4천 원인데 6천 주인데 5천 원이니까 얘는 얼마예요? 액면가는 3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자, 요거 4천만 원의 시가랑 실제로 발행한 게 3천만 원이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은 1,000만 원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자본금이 일단은 3천만 원. 얘는 6천주 곱하기 5천 원. 나머지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0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4번 보겠습니다. 당사는 배군기업으로부터 기계장치를 구입을 했는데 전자희생기에서 발행받을 때요. 50일 매입과세 일반과세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대금 중 500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를 외상을 했는데 단 기계장치는 면제 사업에만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일이 아니라 50일 과세가 아니고 54 면세가 되겠네요. 그렇죠? 거래처는 배군기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자, 면세이기 때문에 기계장치 얼마냐면은 2200 부가세가 없으니까 그쵸? 220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을 500만 원 지급했고요. 나머지는 외상인데 자, 외상매입금 언제만 쓴다고요? 재고자산. 근데 우리가 기계장치는요, 재고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재고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 쓰셔야 되죠. 요거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4배 가겠습니다. 세무 캐피탈로부터 3월 1일 5년 할부 지급 조건으로 구입하고 장기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업무 수행차의 매입대금과 이자를 아래 이장상한 일에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보통 예금 얼마 나갔죠? 할부 원리금인 70만 원. 자, 원금이 65만 원이고 이자가 5만 원이니까 이 5만 원은 뭐예요? 이자 비용. 나머지 원금 65만 원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장기 미지급금 계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미지급금 거래처는 세무 캐피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은 정기분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의 일부이다. 2월 28일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을 실시를 해서 개인 주주에게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법인한테 배당할 때는요.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개인이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확정된 배당이라고 돼 있죠. 확정된 배당이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이미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현금으로 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나갔겠죠. 그래서 얘는 아까 봤죠? 미지급 배당금이 감소한 거예요. 여기 아까 문제 어디 있었냐면 여기 요거요. 현금 배당한 거는 우리가 미지급 배당금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미지급 배당금이 감소한 거니까 미지급 배당금 감소 얼마냐면은 2천만 원. 또 친절하게 여기 배당금 주어져 있어요. 현금 배당에서 2천만 원. 그런데 원천징수 얼마 있냐면은 308만 원 했죠? 나머지는 보통 예금에서 지급을 했으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헷갈리시면은 보통 예금을 먼저 해 주셔도 이 1번, 2번, 3번 순서로 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3번 국고보증에 의한 취득한 기계장치를 국고보증금에 의해 취득한 기계장치를요. 파란 상세에 매각을 하고 전자생명건설을 발급을 했습니다. 자, 일단 발급했으니까 뭐예요? 10일 과세. 대금 중 77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고 차액은 다음 달에 수령하기로 했다. 자, 77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로 먼저 받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기계장치니까요. 이거 뭐예요? 미수금 되겠죠?
자, 처분 전까지 감가상각 관련된 회계 처리는 적정하게 처리했다고 가정하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유형자산 처분하는 거 어떻게 한다? 첫 번째로 취득 원가 먼저 대변에 계상한다. 기계장치 대변에 3,500만 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적어준다. 이거 중요한 거 뭐예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적어주셔야 되죠. 1,500.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일단은 부가세부터 합니다. 얼마에 팔았냐면은 1,200에 팔았으니까 부가세가 120. 자,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미수금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보통계획 계좌로 송금 받은 게 있으니까 770 적고요. 나머지 미수금.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만약에 차변 금액이 부족하면은 차변에다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 넣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는 문제가 뭐가 더 하나 있냐면은 국고보조금이 있어요.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1,000만 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없애주셔야 된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기회장치를요 1,000만 원을 없애주시고 나서 차대 금액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대 금액을 맞추게 되면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200만 원이 남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수년간 거래해온 한박식당 지전연도 공급대가가 7천만 원인 간이가세자에서 당사의 제품 생산부 소속 직원들이 회식을 하고 생산부 내어 식대를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요게 보면요. 103의 기출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전연도 공급대가가 7천만 원인 간이가세자는요. 우리가 부가세가 된다 안 된다? 부가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답은요. 어떻게 쳐야 되냐면요. 복리후생비 제조로 55만 원. 그 다음에 비지급금 하나카드로 55만 원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간이가세자가 이게 적격 증빙이 되느냐? 되면은 공제가 가능한 거니까 뭘로 가요? 57 카드 과세로 가는 거고 안 되면은 그냥 일반 전표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현재 간이가세 기준 얼마죠? 1.04억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4회 진산 산업은요.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업무 수용차 2000cc 초과니까 불공이네요. 계약서. 전자계산서인데 불공으로 하고 싶은데 전자계산서니까 그냥 면세하시면 되겠죠? 네, 해주시면 되겠고요. 임차료는 지급이 된대요. 그러면은 뭐 특이한 거 없죠? 그냥 바로 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그러면은 임차료. 영업부니까 판관이죠. 얼마냐면은 70만 원. 그 다음에 미지급금 70만 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만기 3년짜리 액면금액 5천만 원인 사채를요 4,800만 원의 할인 발행해서 5만 원의 사채 발행비를 제한 금액이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대요. 자, 사채 발행비는 어떻게 하죠? 사채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이나 똑같이 사할차에다가 넣어서 분기를 쳐준다.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통 예금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원래는 4,80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5만 원을 차감했대요. 그러니까 4,795만 원이 나갔죠? 4,795만 원.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사채는 항상 뭘로 한다? 액면 금액으로 적는다. 항상 액면 금액. 자, 그럼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차대 조정하시면 되겠죠? 205만 원이 되겠네요. (3번) 회사는 사용 중이던 차량 운반구를 중고차 상사인 사랑채구사에 매각했대요. 매각 대금은 당일 전에 보통예금을 이체받았다. 결산서상 해당 차량 운반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자세임계약서 발행을 했고 내가 팔았으니까 일단은 10일 과세가 되겠고요. 아까 차량 운반구 매각하는 거 비슷한 거 한번 했었죠. 분기를 그냥 이 위에다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취득가액 없애주고, 그 다음에 감노액 없애주고, 이건 차량 운반구로 하셔야 되죠? 4천만 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부가세 인식, 부가세 판 거니까 부가세 예수고 200만 원. 그 다음에 자, 전액 보통예금이니까 얼마냐면 2,200. 자, 이제 차대 조정하시면 되겠죠. 차 봤더니 아이고 차변은 6,200이고 대변이 5,700이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500만 원 되겠죠. 그래서 검토하는 방법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얼마예요? 얼마 남았어요? 1,500 남았는데 얼마에 팔았죠? 2,000에 팔았으니까 500 처분이익이다.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자, 1월 21일에 2개월 후 상환 조건으로 최강의 외화로 단기 대여했대요. 외화 단기 대여금 5,000불에 대해서 만기가 도래해서 회수한 후 원화로 환전해서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했대요. 대여 시 환율은 1g당 1,800, 죄송합니다. 1달러당 1,800원. 회수 시 환율은 1달러당 1,860원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약간 결산 문제랑 비슷하네요. 그쵸? 결산 문제 우리가 환율 하는 것들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단기 대여금이 얼마 있었죠? 보통 예금부터 해볼게요. 쉽게. 보통 예금이 얼마 들어왔냐면은 1,860원 곱하기 5,000불.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오냐면요. 930만 원 나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예금이 930만 원이 들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얼마에 빌렸죠? 1,800원에 빌렸네요. 그러면 얼마냐면은 900만 원. 그러면은 외환 차익 얼마냐면은 30만 원. 자, 그래서 보시면요. 내가 1,860원에 1,800원 이렇게 있는데 돈을 대여했어요. 1,800원에 대여했는데 1,860원 받았죠, 환율을? 그러면은 달러당 얼마만큼 이득이에요? 30원 이득인 거죠?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60원. 60원 이득이기 때문에 외환 차익이 30만 원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5회입니다. 1번.
당사는 제품인 컴퓨터, 제품이래요. 컴퓨터를 성의에 납품하고 총 대금 1,1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수령하였으면 나머지 금액은 한 달 후에 수령하기로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대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0일 과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건 뭐 별거 없으니까 바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돈 받은 것부터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보통 예금을 얼마 받았냐면은 500. 나머지 외상이니까 600. 내가 판 게 제품이니까 제품 매출 1,000만 원. 그 다음에 부가세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2번 단기 매매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네. 그쵸? 주식계좌 최강의 주식을 전부 2천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자, 주식 처분 관련 비용 15,000원 차감한 잔액이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네요. 자, 일단 돈 들어온 것부터 해볼까요? 보통 예금이 2천만 원에서 15,000원 뺐더니 1,998만 5천 원이죠. 자, 단기 매매 주권 얼마예요? 장부가액이 1,500이죠.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이 498만 5천 원 인식을 이렇게 해주시면 바로 분계가 해결이 되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당사는 미국의 아마존사에 제품을 직수출하였습니다. 자, 기수출이니까 일단은 16수출 직수출하시면 되겠고요. 자, 총 매출 대금은 4만 달러로 9월 15일 계약금 4,000달러를 외화로 수령하고 선적일인 9월 30일에 계약금을 제한 잔금을 보통예금 외화 계좌로 수령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요거는 별표 3개 정도. 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볼게요. 자, 우리가 요런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무슨 사실이냐면 그림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자, 뭐냐면 9월 30일 날 선적을 했고, 자, 9월 15일 날 우리가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적일 이전에, 지금 선적일 이전에 계약금 받았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외화를 받은 거를 원화로 환가해야 돼요. 환가를 하면은 계약 당시에 요 환강 금액을 뭘로 한다고요? 이거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 부가세법에 있는데 이 문제를 한 번 더 꼬아서 어떻게 했대요? 외화를 수령만 했대요. 수령만. 그러니까 이거는 원화로 환가한 게 아닙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원래 수출은 자, 원칙 선적일. 다만 예외가 있다. 예외가 뭐다? 선적일 이전에 외화를 받은 다음에 이 외화를 원화로 환가하면은 환가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는데 지금은 외화니까 예외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다?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서 선적일의 환율을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을 공급가액은 어떻게 한다고요? 4만 달러 곱하기 1200원에서 얘가 4800인가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자, 계약금 9월 15일에 회계 처리를 보시면은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현금으로 받았던 보통 예금 받았던 뭘로 받았겠죠? 400만 원을. 대변에는 계약금 먼저 받은 거니까 선수금이 400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9월 30일은 이 선수금 400을 없애주시면 되겠고요. 보통 예금으로 얼마 받았어요? 1 곱하기 36,000달러. 그러면은 4,320만원 나올 겁니다. 그 나머지 80만원은 뭘로 회계 처리한다? 얘는 외환 차손으로 회계 처리하시는 겁니다. 네, 어렵습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셔야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얘를 외화로 수령, 이걸로 초록색으로 해볼까? 외화로 수령 후 즉시 원화로 환가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품 매출은 얼마냐면은 이럴 때는요 4,720만원이 될 거고요. 외환차손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당사가 발행한 사채 액면가의 1억 원짜리를 70% 상환했대요. 그러면은 사채뿐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사채 할행 발행 차금도 70%만큼 인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없어요. 사채 7천만 원 상환 70%니까 사채 할증 발행 차금도 얼마만큼? 70%니까 350. 그래서 보통 예금 얼마 지급했대요? 6천만 원. 그러니까 사채 상환 이익이 얼마 발생했냐면은 1350 발생했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101회부터 105회까지 전자세무 1급 붕괴만 모은 문제풀이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